자,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 금일까요?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죠. 금처럼 이제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의 서사가 최근 현실이랑 어떻게 좀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주 깊고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특정 자산이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특히 경제가 불안정할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이 되죠. 디지털 금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요, 말 그대로 혹독한 오디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3가지 핵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오디션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 기준이 뭔가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구매력을 유지하는 가치 저장 능력.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이고요. 둘째는 시장 전체가 막 패닉에 빠질 때 홀로 빛나는 위기시 안정성입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같은 다른 위험 자산이랑 정반대로 움직여서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안전자산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치 저장, 위기시 안정성, 그리고 다각화 효과. 자, 그럼 이 3가지 잣대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지난 1년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고 누구도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방어에 딱 맞는 설계라고 다들 생각했죠. 네, 바로 그 완벽한 이론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고요. 하지만 최근 1년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론하고 실제 시장의 움직임 사이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가격이 무려 84% 상승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같은 기간에 미국 주식시장 S&P 500 지수도 16%가 올랐어요. 그런 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14% 하락했습니다. 와, 그렇죠. 금이 폭등하고 주식도 오르는 소위 모든 것이 오르는 환경에서조차 비트코인은 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이 정말 무색해지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막연하게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이 84% 오를 때 14%가 하락했다는 건 네, 이건 그냥 방향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른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0.6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1이면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네, 이건 거의 위험 자산의 삼둥이처럼 행동했다는 의미죠. 바로 그 점이 현재 디지털 금 서사에 가장 큰 균열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는 이유는 보통 2가지거든요. 2가지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내 포트폴리오 전체가 가라앉는 걸 막아줄 방패막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이 2가지 역할 중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품고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정작 필요할 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면서 위험을 더 키우는 효과를 낳기도 했죠.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하네요.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겠죠? 왜?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데이터가 비트코인이 절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건 너무 막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금은 수천 년이 걸렸다고 해서 비트코인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네네.
오히려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훨씬 빠르게 검증되거나 아니면 디지털 금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건 단순히 달력상의 시간이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요? 네. 금은 하루아침에 안전자산의 지위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전쟁, 기근, 제국의 멸망 같은 온갖 위기 속에서도 금은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학습을 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금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죠. 수천 년이라? 사실 그 시간의 스케일 자체가 비트코인에게는 가장 큰 장벽이겠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가 채 20년도 되지 않았죠. 비유하자면 금은 수백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온갖 역할을 소화해낸 뭐랄까 신뢰의 아이콘 같은 베테랑 배우고요. 네네.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제 막 데뷔해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아직 관객들에게 연기력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한 신인 배우 같은 거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하지만 그 신인 배우가 베테랑 배우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희소성을 갖도록 설계되었고 또 누구도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없다는 그 탈중앙성이라는 특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빨리 신뢰를 얻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희소성과 탈중앙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디지털금 서사의 핵심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그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만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희소하면 가치가 보존되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변수인 인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인식의 문제요? 성이 큰 고위험 고수익 투기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불안해지고 모두가 위험을 피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자산이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으로부터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현재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근데 그 인식이라는 게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말이죠? 가격이 안정되어야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할 텐데 사람들이 이걸 위험자산으로 취급하니까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 같거든요.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악순환이 현재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뢰의 고리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실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살아남았다.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하는데 비트코인은 가치를 지켜냈다. 이런 데이터가 시장에 누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뇌리에 비트코인은 진짜 다르구나 라고 딱 각인될 만한 그런 사건이요. 네. 예를 들어 다음 금융위기 때 다른 자산은 모두 무너지는데 비트코인만 홀로 굳건한 모습을 한두 번은 보여줘야 시장의 인식이 비로소 바뀔 수 있겠죠. 혹은 특정 국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국 통화 대신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 항목에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인식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현실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그 원인은 신뢰가 쌓일 시간의 부족과 시장의 인식 문제 때문이다.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이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심은 기대가 아닌 현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가 아닌 현실. 네.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처럼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재의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금과 같은 안정성을 기대하고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금이 될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현재의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데이터가 말해주는 비트코인은요,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즉 유동성, 또 투자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혹은 공포에 떠는지, 즉 투자 심리,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같은 거시경제 정책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좌우되는 변동성 큰 장기 성장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서 맡아야 할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금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아주 날카롭지만 위험한 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큰 이익을 주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창이요. 네, 그 비유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이죠.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내 자산의 아주 일부만 담가두는 식으로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그 혁신적인 기술과 디지털 희소성이라는 장기적인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죠. 네. 다만 그 가치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인지 아니면 고위험 고수익 기술주와 같은 가치인지는 아직 시장이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는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오디션에 보고 있는 배역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주인공이 될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그 연기력을 데이터로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증명해내야 하는 단계인 거죠. 맞습니다. 그 역할을 따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면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그 혁명적인 설계와 현재 시장에서의 실제 움직임 사이에 거대한 긴장감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긴장감이요? 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는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이지만 적어도 당분간 데이터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금도 처음엔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수많은 해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신성한 장신구였고 다른 곳에서는 그저 거래를 위한 금속 조각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의 이 혼란스러운 논쟁 자체가 어쩌면 미래의 디지털 금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은 아닐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과연 언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그 변곡점을 상상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